21세기를 살아가는 부르나들의 포교 이야기. 안녕하세요. 21세기 부르나 붓다의 제자들 정소희입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법담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가지고 거리에서부터 사찰 경내까지 오색 연등이 찬란하고 아름답게 온 거리와 세상을 비추고 있는데요. 네. 이 오색 연등 물결이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보는 이들 하여금 즐겁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연등은 부처님 당시부터 있었던 풍습인데요. 바로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 이걸 불가에서는 탐진치 삼독심이라고 합니다. 네. 이 탐진치 삼독심을 부처님의 지혜로 밝게 비추어 없앤다는 바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 그런 깊은 뜻이 있군요. 네. 거기다가 이 연등의 불빛은 은은한 멋이 있어서 그런지 그렇죠. 정말 어떤 조명보다도 아름답죠. 아름답게 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간혹 연꽃 모양이 아닌데 왜 연등이라고 부르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연등은 불을 밝힌다는 이 뜻인데요. 그래서 연등회 때 다양한 연등을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번 주 토요일이 바로 무형문화재 제122호로 지정된 연등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네. 특히 올해는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더욱 네. 뜻깊은 의미가 있고요. 그렇죠. 또 한반도 통일과 세계 평화를 함께 기원하는 네. 대회죠. 이 세계 가나선 무차대회도 함께 그렇죠. 열린다고 네. 합니다.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대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21세기 부르나 붓다의 제자들 오늘은 어떤 분이 나올까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21세기 부르나 붓다의 제자들 오늘 초대 손님은요. 월간 맑은 소리 맑은 나라의 김윤희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월간 맑은 소리 맑은 나라 네. 발행인이면서 대표인 맑은 소리 맑은 나라 대표 김윤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환희의 박수 어서 오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월간 맑은 소리 맑은 나라는 김윤희 대표님의 원력으로 1999년 9월에 창단된 불교 전문 잡지인데요. 네네. 여느 불교 잡지와 달리 이름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네. 맑은 소리 맑은 나라. 직접 이름을 지으셨다는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 뭐 불광이 우리 불교계에서는 독보적인 월간지죠. 네. 불교 월간지인데 일반적이지 않은 이름을 짓자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일반적이지 않으면서 조금 말 그대로 좀 맑은 느낌? 그래서 저는 좀 논조를 미담 위주로 가자는 그런 예. 논지를 가지고 예. 그런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 이름을 들었을 때 말하는 것 자체로 참 맑은 느낌이 들거든요. 사실 저희가 책을 준비를 했는데 이게 바로 이 김윤희 대표님의 이 원력이 오롯이 담긴 월간 맑은 소리 맑은 나라의 책입니다. 책도 참 맑아 보입니다. 네,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참 좋아지게 네. 이제 4월호 네. 이번 달 호가 나와 있고요. 그 네. 외에도 참 미담이 담겨 있는 책들인데 네. 뭐 안에도 살펴보면 좋은 스님들의 말씀과 이쁜 그림들이 아주 가득 담겨 네. 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들이 실리고 있나요? 앞쪽에는 주로 보면은 큰 스님들의 한담 인터뷰를 해서 네. 한담을 시게 되고요. 그리고 법문,
예. 어른 스님들의 법문, 법석을 찾아가서 네. 법문을 싣는 그런 코너가 있고요. 그리고 불자님들, 불교계에서 활동을 잘하시는 불자님들 초대석 코너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전 어록을 실는 그런 페이지도 있고요. 네. 네. 뒤쪽으로 가면은 불교계 뉴스, 전반적인 뉴스들, 그리고 부산 경남의 또 소식들, 네. 책은 전국으로 배포가 되는 책인데, 네. 저희가 회사가 부산에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부산 경남 소식이 조금 더 많이 실리는 편이죠. 네. 저도 부산에서 삽니다. 네. 네. 스님도 부산에서 오셨죠. 네, 네. 근데 이렇게 작은 책에 정말 네. 많은 내용이 실린 것 같네요. 예, 예. 네. 잡지를 보면 내용도 알차고 정성껏 잘 만들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창간호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무료로, 공짜로 배포하고 있다는 건데요. 어떻게 무료로 배포할 생각을 하셨습니까? 거기 드는 경비가 엄청나게 소요될 건데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처음에는 사실 지금은 페이지가 100페이지 분량인데요. 네. 그때는 한 50페이지 정도 됐었어요. 네. 그래서 볼륨이 책이 좀 얇았기 때문에 네. 그걸 어떻게 6가지로 해서 독자들한테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예. 네. 예. 그러나 책은 만들어서 뭔가 불교계에서 조금 어떤 불법 홍포 예. 역할을 하고 싶었고, 네. 그래서 시작이 됐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책이 기반이 다져지고 할 때쯤 되면은 6가지로 전향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초기에. 예. 네. 그런데 책이 자리를 잡고 나서도 보니까 저걸 책을 2,000원, 3,000원을 받고 이렇게 구독을 이렇게 유도한다는 게 별로 맞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게다가 더군다나 책을 많이 안 읽는데 요즘은.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힘이 들더라도 조금 재원이 마련이 되는 날까지, 그리고 제가 그 글을 쓰고 취재를 할 수 있는 날까지 어떤 문서 포교를 위해서 좀 일익을 하자라는 그런 원을 세우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훌륭하신 것 같아요. 네. 사실 조금 힘이 든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매달 2,000부 이상을 전국 네. 사찰과 군 법당에 네. 네, 무료로 배포를 하고 계십니다. 이 현실적인 부분을 저희가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이 그렇죠. 재정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크실 것 예. 같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네. 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월간지 발행을 처음에 시작을 해서 네. 불교 월간지 이제 잡지사로 출발을 했죠. 네. 그런데 이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출판사를 제가 같이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출판에서 나오는 이런 재원을 가지고 월간지를 발행을 하고, 그다음에 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직원들 월급을 주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주로 이제 사찰, 우리 통도사, 봉화축서사, 그다음에 무비스님의 염화실 이런 네. 월간지를 주로 발행을 하면서 네. 거기서 나오는 재원이 맑은 소리에 어떤 그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재원이 고스란히 네네. 네. 들어가고 있군요. 문서 포교라는 큰 원력을 세우고 스스로 고행길을 선택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역의 일간지 기자로서 평탄한 삶을 사시다가 어떻게 이 불교계 언론에서 일하게 되셨습니까? 원래 그럼 이쪽에 관심이 많으신 겁니까? 예, 그랬었죠. 네. 일간지에서는 오래 있지는 않았었고, 네. 수습을 뗄 때쯤 돼서, 네. 제가 조금 인터뷰에 조금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데스크께서, 그 신문 발행인 되는 스님을 한번 인터뷰를 하라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와서, 네. 인터뷰를 하는 그 인연으로, 네. 불교계에 이제 들어오게 된 건데, 그 스님께서 그 기사가 아주 마음에 드셨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조금 이른 나이긴 했는데, 신문사에 경험이 있고 하니까 스님께서 제안을 해오신 거죠. 네.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그러나 이제 일간지에 근무하기에 쉽지, 이렇게 주간 불교계 언론사에 온다는 거는 좀 사실은 어떤 용단이 필요한 그런 거거든요. 일이죠. 예. 그래서 조금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스님께. 네. 예. 그러고는 이제 저는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엄마랑 의논을 많이 하는데 엄마가 좀 불심이 좀 깊으시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용단을 내려주셨군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네. 크게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나중에 저한테 질문을 주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조금 좀 귀한 꿈을 꾸게 됐거든요. 네. 예.
그게 사실은 좀 크게 작용을 했지요. 네, 예, 예. 말씀해주신 네. 것처럼 사실 저희가 또 추후에 자세히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예. 근데 네, 네. 어쨌든 과정을 보면 김윤희 대표님께서는 결국 불교계로 오시게 되셨고 저희는 네. 사실 귀한 인재를 얻었거든요. 예. 저희로서는 뭐 부럽습니다. 너무 귀한 인재를 만나게 됐는데 네. 이제 꿈 얘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어떤 꿈을 꾸신 건가요? 큰 아주 맑은 개천인데 네. 큰 개천을 이렇게 제가 건너는 거예요. 네. 건너는데 돌다리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네. 거기를 한 반쯤 건너가니까 스님이 오셔갖고 중간쯤 오셔갖고 손을 잡으시는 거예요. 네. 마중을 나오셨네요. 네네. 네. 그래서 가야 되는 인연인가 보다. 그리고 꿈에 나온 스님이 접니다. 예. 술술 풀리고. 감사합니다, 스님.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불교계와 인연이 됐습니다. 네. 예. 정말 신기한 꿈을 꾸신 네. 것 같습니다. 잠을 자는 사람은 꿈을 꾸지만, 그 마음에 원대한 꿈을 가진 사람은 그 꿈과 원을 이룬다는 말이 있는데요. 네네. 꿈을 통해 예. 정말 희망과 이상과 꿈을 예. 이루셨네요. 네네. 그런데 신문 매체를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원하는 기사를 쓸 수 있으실 거고요. 또 쓸 수 있을 정도 실력이 되시는데 왜 회사를 그만두고 생계를 그만두고 네. 잡지라는 매체 형식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원고를 쓰시고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참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내가 어딘가에 소속이 돼 있다면은 그 회사의 논조를 따라야 되는 거고 제 소리를 정확하게 낼 수가 없잖아요. 100%는 못 내죠. 예. 제 소리를 좀 내고 싶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또 인연이 마침 그렇게 되는 시절 인연이 왔고 네. 그래서 겁없이 시작을 했었죠. 그때 네. 당시에.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나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일 수도 있지만 사실 잡지라는 매체가 그 당시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이렇게 네. 쉬운 환경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잘 될 수도 있지만 그렇죠. 네네. 어려움이나 두려움은 전혀 없으셨나요? 두렵다는 생각은 크게 안 가졌어요. 네. 그냥 참 겁없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무모하게 시작을 했었구나라는 네.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이 일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네. 스님들을 뵙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이제 이렇게 인터뷰라는 용어를 제가 쓰지만은 법을 청해서 듣거나 이렇게 그 말씀을 듣고 수지하고 내려올 때 정말로 저는 그 끼니를 이렇게 뭔가 식사를 하지 않아도 그게 네. 그게 한 이틀 사흘 내지는 뭐 일주일은 거뜬한 거예요. 네. 그 힘이 아무래도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스님을 한번 뵙고 나면은 일주일이 배부른 네. 느낌이라면 이거 많은 여성분들이 굉장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다이어트법인데요. 예, 오늘 법담스님을 만났기 때문에 한 달 동안 힘이 나실 겁니다. 예. 김윤희 대표님의 소원이 불법을 알리는 종합 엔터테이너가 네, 되고 네. 싶다는 예. 그런 희망과 포부와 소원을 느꼈는데요. 네, 네. 창간 초반에는 무늬만 사장이었지 직접 기사 쓰고 발로 뛰어다니고 또 편집에 영어까지 혼자서 다 하셨다는데요. 다락방에 직원 2명 앉혀놓고 제가 잘 알지요. 예. 그래서 그만큼 힘든 순간도 네. 많았을 겁니다. 예, 근데 맞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해야 나중에 대성합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럴 때마다 그러면 이겨낼 수 있었던 원동력과 힘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스님들께 그런 어떤 수승한 스님들께 말씀을 듣고 내려올 때 그걸 수지하고 내려올 때 그게 아주 큰 힘이 됐죠. 네. 그런 법담을 제가 법담입니다. 맞습니다. 법담스님. 예. 그게 아마 저한테는 어떤 삶의 자양분이 아니었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 자양분을 받아서 네. 지금은 월간 맑은 소리 맑은 나라를 아끼시는 분들이 전국에 굉장히 많이 계시다고 그렇죠. 네. 이야기를 들었어요. 1999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정말 꽤 오랜 16년. 예. 예, 횟수로는 17년 된 예. 것 같습니다. 네네. 산수가 빠르시네요. 예. 네. 그만큼 많은 독자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중에 혹시 기억나는 독자분 계세요? 물론 이제
고정 독자분들이 계시고 한데 아무래도 인터뷰나 또 불자들을 많이 만나는 접하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인연으로 인해서 우리 뭐 사회지도층도 그렇고 불교계 뿐만 아니라 네. 널리 알려진 여러 분들, 인사분들하고도 이제 이렇게 한 번씩 이제 교류를 갖게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제가 실명을 거명을 해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네네네. 방송인 이계진 선생님 같은 경우에 책을 이제 매달 받아보시는데 이계진 아나운서 예. 항상 이렇게 매달 보고 나시면 네. 본데 늘 말씀을 하시죠. 네. 문자로도 그러시고 예. 이번 달에 어떤 내용이 좋았다 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종종 뵙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그런 이계진 선생님 같은 분이 또 계신가 하면은 이름을 밝히지 않고 매달 후원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네. 이제 묵가지다 보니까 조금씩 어떤 그 후원자들이 조금은 계시거든요. 네. 네, 계시는데 지금 제가 그분을 지금 성함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승현이라는 분인데 몇 해 전부터 매달 그렇게 그 10만 원이란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작은 돈이 아니죠. 작은 돈이 아니죠. 거기다 지금 몇 해 전이면 꽤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늘 자동이체를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저희 책에는 지금 저희 책의 어떤 그 역사와 거의 맞먹는 필진이 계시는데 영남일보 이춘호 기자님이라고 계세요. 네. 그분이 아주 글을 잘 쓰시는 네. 교계뿐만이 아니고 일반 언론에서도 아주 유명한 분이세요. 네. 글을 굉장히 잘 쓰시는 분인데 그분이 지금까지 고려를 받지 않고 깨달음의 수필이라는 코너를 지금까지 맡고 계세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는 부산에서 그분을 위한 제가 출판 기념회를 하나 해드렸어요. 네. 그분이 글을 굉장히 잘 쓰시고 이제 올해가 정년이시기 때문에 원고료를 받지 않고 저희 책에만 글을 쓰셨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정년에 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네. 책을 한 권을 에세이집을 내드렸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분이 다른 언론에는 절대로 원고를 안 쓰시거든요. 네. 그 이유가 광고나 이렇게 그 어떤 그 상업적인 느낌이 없기 때문에 네. 저희 책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바로 지난주에 네. 이기진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저희가 세 사람이 부산에서 북 콘서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의미 있는 네. 시간을 보내셨네요. 네네. 예. 네. 그 김윤희 대표님의 맑은 소리 맑은 나라 저도 책을 읽어봤는데요. 네네. 그 글을 읽어보니까 맑은 기운도 있고 또 맑은 기운과 맑은 글 속에는 불국토가 살아 숨쉰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네. 불국토가 따로 불국토 아닙니다. 내 마음이 편안하고 화평하고 행복하면 그것이 불국토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책을 읽는 순간 네. 그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동안에 마음의 평온함과 화평함을 느꼈는데요. 독자들이 인정한 잡지만큼 좋은 잡지가 없습니다. 그죠? 네. 네. 무료지만 그 내용만큼은 돈을 많이 주고 사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내용과 감동이 있는데요. 그렇게 열심히 만든 덕분에 사찰의 사보도 맡게 되셨다는데 그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책이 창간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한 3, 4, 5 정도 나갔을 때였을 거예요. 근데 그때도 역시 제가 이렇게 꿈얘기를 한 번씩 드리는데, 예. 그런 꿈이 꿔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신발을 누군가 두 켤레를 주는데, 네. 그 신발이 다 저한테 맞는 거예요. 네. 그리고, 스님들이 가득한 그 교실인데, 네. 그 교실에 어떤 스님이 저를 소개를 시켜주시더라고요. 그 꿈을 예. 꾸고 났는데 통도사에서 사보를 좀 맡아달라는 전화가 네. 왔어요. 예. 그 인연으로 제가 통도사 사보를 지금 맡은 지가 20년이 다 돼갑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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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님의 네, 네. 몽중가피라고 생각합니다. 네. 꿈속에서 네, 네, 네. 가피를 받는 건데요. 예. 시차는 있어도 오차는 없는 것이 바로 이 자신의 카르마, 네, 네. 업인데요. 예. 김윤희 대표님이 마음을 다해가지고 잡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처님의 가피를 받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도 주로 어느 사찰에 사보를 맡고 계십니까? 봉화 축서사, 무효 큰 스님이 계시는 축서사 사보를 또 맡고 있고요. 예. 네. 축서사 사보 경우에는 제가 신문사에 있을 때
스님을 인터뷰를 했었는데 예. 정말로 그 스님의 그 법담을 듣고 내려올 때 정말 모골이 소멸해진다는 느낌을 네. 받으면서 제가 내려왔고 동료들한테나 이렇게 지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정말로 스님이시구나. 그 추위에 제가 가서 인터뷰를 하고 그러고 내려왔는데 잊을 수 없는 스님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제가 책을 발행을 했는데 거기 초창기 편집장을 맡으셨던 분이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큰 스님께서 이렇게 몇 가지 샘플을 두고 사보를 다시 이제 재발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가장 마음에 들어. 이 책을 발행하는 곳에다가 좀 의뢰를 했으면 좋겠어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만나고 보니까 이제 저였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인연으로 지금까지 축서사 사보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요즘 뭐 많이 활동하시는 능행 스님 네. 사보도 맡아서 하고 있고. 예. 무비 스님의 염화실, 네. 그런 책들을 제가 저희 회사에서 이제 만들고 있죠. 사보를 그러면 예. 몇 군데 절에 사보를 맡고 계십니까? 전에 많이 할 때는 한 12군데 걸 했습니다. 예. 바쁘셨겠네요. 사보 내용이 그러면 절마다 조금씩 다 틀리겠네요. 다 다르죠. 네. 그 절의 특징을 담아야 되니까. 그렇죠. 네. 사실 그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거든요. 네. 전집 이야기가 다를 수도 있지만 또 하다 보면 또 다 비슷하게 느껴질 네. 수도 있고 사보를 내는데 좀 어려움이 있진 않으신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렇게 스님을 만난 경험에서 네. 모골이 송연해진다는 이 표현을 듣고 나니까 네. 대표님이 그런 데서 특별히 어려움을 느끼실 것 같진 않고요. 네. 오히려 궁금한 건 이제 사보를 쓰시면서 그래도 좀 특별히 나는 이런 건 신경 쓴다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사찰 정서를 배제할 수가 없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스님이 갖고 계신 어떤 그 종교관, 네. 그리고 그 신도들의 생각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사찰마다 다 콘텐츠가 다르고, 그렇죠. 예, 그걸 다양하게 그 기호에 맞게 만들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로 24시간이 정말 부족해요. 그렇겠네요. 부족하고 한 달 내내 마감을 치르고 사는 거죠. 네. 그러면서 사이사이에 이제 서점에서 팔리는 단행본들, 예. 이런 것들, 경전, 이런 책들이 저희 회사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 네. 쉼없이 글을 쓰고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불자님들은 절에서 만든 사보라든지 네네. 절에서 나눠주는 유인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간혹 절에서 만든 사보를 대충 보고 버리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저도 그런 모습 보면 참 이 부처님의 제자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김윤희 대표님께서도 사보 하나하나를 만드실 때 부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드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앞으로 사보를 본다든지 사보를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면 좋을까요? 경전만큼, 예, 수승한 그 말씀은 없죠. 그렇죠. 그리고 예. 그 경전을 우리가 대할 때 마음이 굉장히 그 정갈한 마음으로 대하면서 그걸 경전을 접한다는 생각으로 그 사보를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역시 사보마다 사찰의 그 재원으로 발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걸 그냥 여느 책들처럼 다른 책들도 문서화되는 책들은 사실 다 소중합니다. 맞습니다. 예. 소중하지 않은 책이 없거든요. 그걸 만들 때 어떤 노고나 이런 과정들을 모르시기 때문에 네. 그냥 넘기거나 네. 그냥 이렇게 던져버리는데 그걸 정말로 삼보정제라는 생각을 갖고 대하신다면은 그렇게 수월하게 대하지 않겠나. 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해서 사보를 대할 때는 불경, 예. 불경은 부처님 말씀이거든요. 네네. 경전을 접해. 예, 사부를 대할 때는 네. 부처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경건하고 네. 정성스럽게 대하면 좋겠습니다. 예. 술술 풀릴 겁니다. 예.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얼마나 이 일을 사랑하고 푹 빠져있는지를 네.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무리 좋아하는 일도 너무 바쁘게 치이다 보면 그렇죠. 좀 힘이 들칠 때도 있고요. 싫어질 때가 있거든요. 혹시 대표님께서도 좀 나도 좀 힘들다 이런 생각하셨던 경우가 있으신가요? 시간에 많이 쫓기죠. 네.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애가 아직 제가 좀 어리거든요. 결혼을 늦게 한 탓에 네. 애가 어린데 애를 케어를 많이 못 해줄 네. 때 그럴 때 굉장히 미안해요. 가족들한테 좀 그런 것들이 많이 미안하고 그리고 업무가 많으면 왜
그 바쁜 사람 곁에는 덩달아서 같이 바빠지잖아요. 그렇죠. 예. 업무가 너무 이렇게 많다 보면은 직원들한테 좀 미안할 때가 많거든요. 네. 근데 직원들이 저랑 좀 비슷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일을 해주기 때문에 네. 감사히 생각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혹시 뭐 아이는 엄마가 항상 바쁘게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근데 또 좀 속상하기도 하지만 엄마가 하는 이 책이나 이런 것들이 참 훌륭하잖아요. 네네. 어떤 이야기를 하던가요? 얘기가 참 많은데 저희 네. 애기 꼬마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제가 이제 일찍부터 일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7개월 때부터 애를 안고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네. 사무실을 데리고 다녔거든요. 네. 그래서 직원들은 그만큼 힘들었겠죠. 얘기도 못하고. 네. 그래서 이제 불교 어린이집을 3년 동안 다니고 불교 유치원을 또 2년을 마치고 네. 이러고 이제 지금 초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 됐는데 네. 아빠랑 부부싸움을 해도 애가 어떤 경책이 돼요. 조금 안 좋은 소리가 나오면은 어깨로 툭툭 쳐요, 와서. 네, 그러면서. 그만 싸우라고. 예. 그럴 때 딱 그래요. 평소에는 이렇게 이름을 편하게 잘 부르는데, 네. 예, 이름 어떻게 부릅니까? 그냥 제 이름을 불러요. 저희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근데 그게 또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 아빠한테도 그러고 엄마인 저한테도 그러는데 예. 그러다 간혹 가다가 이제 엄마라는 호칭을 한 번씩 쓰고 예. 그러면서 뭐 안 좋은 소리가 나오고 할 때는 탁탁 쳐요. 그러면서 예. 보살님 절에 가서도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아. 해요. 네. 그게 자세분이 지금 초등학교 5학년 근데 네. 5학년 12살. 때 한 게 아니고 네. 그게 6살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예. 네. 그래서 조금만 목소리가 좀 톤이 높거나 이렇게 되면은 제가 여관에서 잘 높이지는 않는데 네.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하면은 주지 스님이 싫어하세요. 어머. 보살님. 네. 이렇게 해요. 네. 예. 그래서 참 애가 저희는 저희가 거울이 아니라 애를 보면서 정말로 좀 경책으로 삼고 예.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자제분이 인생의 멘토가 되겠습니다. 예.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사람 곁에는 좋은 사람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맑은 소리, 맑은 나라 회사 이름처럼 어울리는 분들이 정말 맑고 착하시는 분들이 일하시는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어떻게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수행도 꾸준히 하시고 바쁜 와중에 또 인도를 다녀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게 또 그냥 인도를 다녀오시는 게 아니라 매년 가고 네. 계시다는 네.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똑같은 인도 예, 보드가야 가서 예. 보드가야에서만 기도를 하고 그런 예. 일정을 갖고 옵니다. 예. 근데 이제 해마다 연초가 되면은 네. 이렇게 이제 연례 행사처럼 하는데 예. 이렇게 바쁘게 사니까 네. 이제 책을 만들고 이제 불서를 만들고 하니까 어른 스님들께서 그러세요. 네. 달리 수행 시간을 빌려서 할 게 아니고 네. 그게 기도고 수행이야라는 말씀들을 주시긴 하는데 네. 그러나 이렇게 분주하게 흐르니까 네. 가끔씩은 정말로 저를 들여다보고 싶을 때가 있죠. 네. 예. 그런데 이제 해마다 연초 되면은 네. 그때 이제 시간을 한 열흘 정도 내서 네. 가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게 한 해 살림살이 미천이 되는 거죠. 예. 예. 한 해를 열심히 뛸 수 있는 예. 원동력이 그렇죠. 예. 될 거고 매년 가는 인도고 매년 가는 부처님의 성지지만은 네. 매년 갈 때마다 느낌이 다를 겁니다. 그렇죠. 네. 그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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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심 가득한 엄마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하나뿐인 따님도 불교를 참 좋아하신다면서요? 네네. 재미난 에피소드가 많으시다는데 그 이야기 한번 네. 재미난 에피소드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지금 이제 12살이 네. 됐으니까 조금 철이 들었는데 5살 때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애가 성씨가 주가예요. 네. 근데 어린이집에 갔다 오더니 처음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주지 스님이 좋대요. 왜? 그랬더니 자기랑 성이 같아서 좋다는 거예요. 주지 스님이 성인 줄 알았던 거예요. 예. 귀여워요. 예. 예.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 예. 요즘 들어서는 이제 많이 동행을 할 때가 많으니까 예. 왜 그때 기억나? 그 안경 썼던 스님 이러면 엄마가 아는 안경 쓴 스님이 한두 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엄청 똘똘하고 예. 이야기도 잘하는 것 같아요. 예. 귀엽습니다. 네. 따님이 엄마 닮아서 글재주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글을 쓰라고 해본 적도 없었고, 네. 저는 제가 하지 못했던 어릴 적 꿈이 외교관이었는데, 네. 외교관을 했으면 좋겠어 했더니 왜 엄마가 하고 싶었던 꿈을 나한테 얘기를 해? 이러더니, 그렇게 그 시나리오를 열심히 써요. 그게 초등학교 3학년 때, 2학년 때부터 해가지고, 예. 아주 지금 가득히 써놨는데, 가끔씩 제가 살짝 훔쳐보곤 하는데, 어떤가요? 놀랄 때가 많아요. 네. 그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애들 수준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네. 제 자식 자랑인데 물론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예, 예. 네네. 엄마의 영향이 네. 크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얼마 전에 어린이 포교에 대해서도 우리가 언급을 드렸지만은 어릴 때부터 불교를 접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 네.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또 있고 모태불교라는 말이 있거든요.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전국의 방청객 여러분들은 혹시 임신하셨을 때 어머니가 되셨을 때 클래식 대신에 만트라 같은 불교 명사음악을 들려줘도 태교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예.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김윤희 대표님의 매력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부드러움 속에 사실 차분하게 계속 말씀을 잘 하고 계세요. 네. 어떻게 보면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예, 대표님의 매력이 적당한 표현입니다. 예. 네, 아닐까 싶거든요. 도전 정신도 또 많으시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이 도전 정신 하면 저희가 또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 게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또 사진 작가로도 네, 네. 활동을 하고 그래요? 네, 예. 계신다고 합니다. 아, 작가라고 말씀드리기는 부끄럽습니다. 근데 네. 그 고등학교 때부터 좀 일찍부터 제가 카메라를 좀 만지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전공을 한 것도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진 찍는 게 아마추어 수준으로서는 조금 낮겠죠. 예. 그래서 남들이 하지 않은 해설 있는 사진전을 처음부터 이제 한번 가졌었죠. 그래서 네. 이제 취재를 다니면서 그리고 사찰 입구나 주변에서 이랬던 만났던 풍경들을 네. 그때 단상들을 곁들여서 해설 있는 사진전을 하곤 했죠. 네. 근데 그렇다 보니까 그런 어떤 작가라는 얘기까지 이제 붙은 건데 네. 그거는 좀 부끄럽습니다. 예. 김윤희 대표님께서 다방면으로 재주가 많으신데요. 글 쓰는 원력도 있으시고 네. 또 사진에도 조예가 깊으시다고 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 카메라를 많이 만지시고 하셨다면서요. 사진전을 여셨다는데 사진전을 여셨으면 주로 뭐 사찰 또 배경이라든지 법당이라든지 부처님이라든지 그의 아름다운 전경을 이렇게 그림에 네. 화면에 사진에 담았을 건데 예, 예. 그 중에 기억나는 독자라든지 예. 기억나는 손님이라든지 또 아주 난 이 사진만큼은 정말 애착이 가는 사진이다 하는 내용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아, 그래요. 예. 정말로 프로 수준은 못 되지만은 프로 네. 작가들한테 참 송구스러워요. 그렇게 사진전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할 때. 그런데 이제 불교 안에서 불법을 좀 알리는 그런 역할, 보조적인 역할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럴 때 첫 번째 사진전은 사진전의 제목이 우주를 품은 시선이었어요. 네. 그래서 좀 제목이 우리 불교적이면서 네, 뭔가 좀, 정말 많은 예. 걸 담고 있는 네.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스님들하고 여러분들께서 오셔서 사진도 좋지만 그 해설이 너무 좋았다. 네. 마치 좀 불서의 한 귀절을 만난 것 같았다. 그 사진마다 그 밑에 설명을 그렇죠. 캡션을 예. 달아서 네, 다 달았네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불교 공부를 했던 거를 좀 토대로 해서 네. 그렇게 사진 설명을 달았더니 그래서 그게 좋아서 사진을 구입을 하시고 한 분들이 많으셨어요. 네. 예. 네. 그 이제 두 번째 사진전 같은 경우에도 저희 창간 한 11주년 해가지고 네. 내 안의 우주 또 이렇게 해서 예. 했었는데 우주 시리즈로. 예. 네. 재밌는데요. 예.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반응들이 좀 좋았었죠. 예. 네. 세 번째. 네, 세 번째 사진전은 지난번에 예. 아마 여기에 우리 불교TV에도 출연을 하셨던 시드니 정법사 기우스님 네, 계세요. 네. 그때 불사 기금 조성을 위해서 수완스님 그림전을 했었는데 네, 네. 그걸 제가 이제 기획을 맡아서 하면서 네. 사진전을 좀 해서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이 있다면 그거를 저도 같이 시드니 정법사 불사 기금으로 좀 내놓자라는 네. 취지로 네. 그때 같이 아래층에서 했었죠. 네. 예, 예, 예. 아,
전문 작가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이런 사연이 있어서 저희가 역시 더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다음에 사진전 여실 때는 네. 우주로 진출하는 법담스님 이렇게 해가지고 술술 풀릴 겁니다. 네. 우주 시리즈의 정점을 네. 또 법담스님과 함께하는 네. 것도 네.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희가 또 이제 맑은 소리 맑은 나라에 이렇게 어떤 사연들이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봤고 또 기억나는 독자 이야기를 네. 들어봤는데 네. 또 어떻게 보면 책이지만 예. 또 하나의 내 자식 같은 예. 느낌도 그렇죠. 주실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물론 모든 자식들이 다 이쁘지만 그래도 좀 기억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 그래요?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이게 글을 통해 가지고 인연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 저희가. 네. 예. 그래서 법문을 이렇게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른 스님들의 인터뷰를 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랬을 때 그걸 보고 굉장히 흡족해 하시면서 이제 어른 스님들께서 전화를 해주세요. 아, 맑은 소리 뭐 대표 내지는 뭐 맑은 소리 기자 이러면서 너무 글이 좋았어. 이렇게 할 때 정말로 저희들은 네. 네, 그게 원동력이 되죠. 보람과 네. 감동과 힘이 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럴 때 저렇게 송광사의 윤화 스님이라든가 네. 그리고 지금 뭐 원순 스님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해서 저희하고 인연이 좀 깊어진 그런 스님들이세요. 네. 좀 힘도 기운을 많이 주시고 네.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예 그렇습니다. 네. 글로써 이어지는 인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왜 제 마음까지 훈훈해지는지 모르겠네요. 대표님 목소리를 듣다 보니까 예전에 인터뷰를 잘한다는 칭찬을 들으셨다는 얘기도 해주셨지만 워낙 말씀을 좀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인터뷰도 잘하실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궁금해지는 게 부끄럽습니다. 네. 나중에 김윤희 대표님과 네. 법담스님이 만나서 네. 인터뷰를 한다면 또 참 재미있는 그림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제 드네요. 생각을 읽고 계시네요. 네.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그런 모습도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부산에 사는데 네. 예. 잦은 왕래로 하면 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슬슬 네. 풀릴 겁니다. 예, 술술 불립니다. 네. 예. 여러 가지 원력을 가진 김윤희 대표님은 과연 그럼 어떤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고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그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아, 그래요? 저는 좀 관념적인 불자는 별로 참다운 불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네.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불자들마다 조금 경전 공부에 어떤 기회가 있다면은 경전을 접하는 것도 참 도움이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정말로 신실한 불자, 남다른 네. 불자가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사회에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크게 다툴 일도 안 생기는 것 네.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경전을 접하면서 알았던 말 중에 수청주라는 말이 있어요. 수청주. 예. 수청주. 예. 주변을 밝히는 구술. 예. 그 수청주라는 말을 저는 참 좋아하고요. 네, 또 성소작지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네. 예. 네. 어떤 지혜로서 도모하는 일에는 네. 그릇됨이 없다라는 네. 그런 얘기인데 그렇게 가급적 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박수 한번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새 중요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네. 21세기 부르나 붓다의 제자들 공식 질문인데요. 김윤희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포교란 무엇입니까? 가르침, 불교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그게 일상으로 스며들었을 때 네. 이루어지는 거. 그거를 실행할 때 그게 네. 진정한 포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문서 포교를 통해서 그렇죠. 그게 일상생활의 접목이 되고 이루어질 때 그게 어떤 포교의 성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뭐 일상의 스며듦이 바로 네네. 이제 포교라고 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희 오늘 21세기 부르나 붓다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어느덧 마칠 시간이 네네. 됐거든요. 예. 끝으로 예. 하고 싶은 말씀이나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마도 선생님도 그랬겠지요. 어떤 그 불교 안에서 큰 은혜를 입으면서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렇게 불교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걸 보면은 그래서 문서 포교를 통해서 그리고 불교적인 어떤 그 가르침을 밑바탕으로 해서 불교 문화 공간을 나중에 좀 열어서 불자들을 같이 수용할 수 있고 그러면서 공부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공간을 하나 좀 꾸리고 싶습니다. 네. 여유가 된다면은 네네. 네.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예. 예. 네.
김윤희 대표님처럼 맑은 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맑은 나라, 즉 우리나라가 불국토가 되는 그런 세상이 빨리 다가오리라고 확신합니다. 네. 앞으로도 알찬 불교 잡지, 좋은 사보, 또 감동적인 글, 마음을 맑히는 책 더 많이 만들어 주시길 기원하고요. 네. 우리 불자님들도 맑은 소리, 맑은 나라라는 이름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애정으로 대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네. 서점에 또 책이 있으면 한 권씩 구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문서포교라는 부처님의 법보의 가르침을 실천하시는 김윤희 대표님의 앞날에 부처님의 가오지묘력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21세기 부르나 붓다의 제자들, 오늘은 맑은 소리 맑은 나라의 대표 김윤희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형 서점의 코너에 불교 서적 이 코너가 점점점 줄어드는 추세라고 합니다. 네. 그만큼 요즘 현대인들이 책을 잘 안 본다는 뜻인데요. 마음의 등불을 밝혀주는 서적을 구해서라도 읽어보시고 불교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21세기 부르나 붓다의 제자들,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